안녕하세요. 오늘도 돈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2006년 한 남자가 페이팔로 번 돈 전부를 로켓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선 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 그 회사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로켓 한 대 값이 500억 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자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2001년 머스크는 나사 홈페이지를 열어봤어요. 화성 탐사 계획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이 화성에 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머스크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인류가 이대로 지구에만 머물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 질문 하나가 스페이스X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처음부터 로켓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러시아에서 로켓을 사려고 했거든요. 직접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부른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었어요. 머스크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제 원칙 사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로켓이 왜 비싼가를 묻는 게 아니라 로켓을 만드는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루미늄, 티타늄, 연료 같은 원자재 원가만 따지면 기존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행을 의심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숫자거든요. 2002년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공식 창업했어요. 그리고 페이팔 매각으로 손에 쥔 돈 약 1억 달러를 전부 이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노후 자금도 비상금도 없었어요. 전부 로켓에 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무모하다고 하시는데요. 머스크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10%라도 시도할 가치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로켓이 펠컨1이에요. 2006년 첫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발사 후 33초 만에 폭발했거든요. 2007년 두 번째 도전도 실패했어요. 1단 로켓이 분리되다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세 번째 발사 또 실패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회사 통장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테슬라도 동시에 위기였고 머스크 개인도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주변에선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네 번째 발사를 준비했거든요. 2008년 9월 28일 펠컨1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허 성공, 궤도 진입 성공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민간 기업이 만든 액체 연료 로켓이 지구 궤도에 도달한 순간이었거든요. 발사 통제실에서 직원들이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다고 해요. 머스크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3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거든요. 3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였거든요. 2008년 네 번째 발사 성공 직후 스페이스X에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나사가 스페이스X와 코츠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코츠는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 기업에게 우주화물 수송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계약 금액은 약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규모였거든요.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가 단숨에 숨통이 트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 돈을 안전하게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강한 로켓을 만드는데 전부 쏟아부었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펠컨9입니다. 펠컨9이 왜 특별한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존 로켓은 한 번 쏘면 그냥 바다에 빠져버렸거든요. 500억 원짜리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머스크는 이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거든요. 로켓을 쏜 다음에 다시 가져올 수 없을까요? 2013년
팰컨 9의 1단 로켓이 발사 후 해상 드론선 위에 스스로 착륙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궤도급 로켓이 지구로 돌아와 착륙한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재사용이 가능해지자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발사 비용의 70%가 그냥 사라졌거든요. 경쟁사들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시장의 가격 구조 자체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동시에 드래곤 캡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드래곤은 국제우주정거장, 즉 ISS에 화물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우주선이거든요. 나사는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이 임무를 민간에 넘겼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스페이스X였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로켓 발사뿐 아니라 우주운송 서비스 회사로 진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머스크가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저궤도에 위성 수천 기를 띄워서 전 지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링크 프로젝트거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황당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계획은 팰컨 9의 재사용 기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구상이었습니다. 로켓을 싸게 자주 쏠 수 있어야 위성을 수천 개 올릴 수 있거든요. 숫자로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2022년까지 팰컨 9은 누적 104회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1단 로켓 횟수만 396회, 발사 성공률은 90%를 훌쩍 넘었거든요. 이 정도면 상용 항공기 수준의 신뢰성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스타링크는 어느 순간 스페이스X의 핵심 수익원이 되었거든요. 위성 수가 급증하면서 연간 매출이 수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로켓 회사가 어느새 통신 회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반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발사 서비스, 우주 수송, 위성 인터넷까지 모두 손에 쥔 우주 생태계 그 자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의 진짜 꿈, 화성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팰컨 9은 분명 혁명적인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냉정하게 말했거든요. 팰컨 9으로는 화성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스타쉽이거든요. 스타쉽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껏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큰 발사체입니다. 높이 120m, 추력은 아폴로 세턴 5 로켓의 2배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시험 발사에서는 폭발이 반복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실패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의사도 수술 전에 수천 번 연습하거든요.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발 하나하나가 데이터였고 그 데이터가 다음 설계를 바꿨습니다. 2022년 이후 스타쉽은 통합 발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발사대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로봇 자동화 조립 공정을 도입하면서 반복 실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단 부스터 회수에 성공했거든요. 발사대 기계팔이 로켓을 공중에서 낚아채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타쉽은 팰컨 9과 달리 상단까지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거든요. 한 번 발사 비용이 현재 약 500억 원 수준인데 완전 재사용이 실현되면 이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용이 낮아지면 화성 이주가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 사업 계획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6년 현재 스타쉽은 나사 아르테미스 계획의 달 착륙선으로 공식 선정된 상태입니다. 민간 기업이 달 착륙 임무를 맡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1969년 아폴로는 국가가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한 민간 기업이 그 임무를 이어받은 겁니다. 자, 이제 숫자로 현재를 짚어드릴게요. 2026년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넘어 5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수가 수천 기를 돌파했고 연간 매출은 수조 원 규모로 성장했거든요. 스타링크 IPO 가능성도 시장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우주 경제 전체 규모가 5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거든요. 그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25년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01년 머스크가 화성에 꿈을 품었습니다. 둘째, 제1 원칙 사고로 로켓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셋째, 2002년 사제 1억 달러를 전액 투자에 창업했습니다. 넷째, 3번의 실패 끝에 펠컨1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다섯째, 나사 계약으로 재정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여섯째, 펠컨9 재사용으로 발사 비용을 90% 낮췄습니다. 일곱째, 드래곤 캡슐로 ISS 수송을 맡았습니다. 여덟째, 스타링크로 통신기업이 됐습니다. 아홉째, 스타쉽으로 달 착륙 임무를 수주했습니다. 열째, 그리고 지금 화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업에서 실패, 재사용, 통신, 달, 그리고 화성으로 이어지는 이 서사는 한 사람의 고집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거든요. 스페이스X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챕터는 지금 이 순간 쓰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